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6일 오후 3시 43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이름은 근사하게 지었는데 이 수사기관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경험이 적고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권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에 좀 해가지고 이때 좀 이름을 높여볼 것이라고 하면서 그 권한을 마구잡이로 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12월 작년입니다. 12월 9일 그때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통과되기 전입니다.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법무부에 출국 금지 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그걸 또 받아들여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국 금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도망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 출국 금지 신청을 했겠습니까? 바로 잘 보이려고. 지금 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 세력에 잘 보이려고 그랬던지 검찰이나 경찰보다는 우리가 이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우리가 맡겠다 해가지고 수사 권한을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 것이 언제냐 하면은 무안사고, 무안공항의 항공사고로 179명이 죽은 바로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국가 애도기간인데 하필 연말 어수선할 때 그때 영장을 청구를 해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자,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지난 주말에 관저로 갔더니 경호처에서 자신들의 병력을 동원해서 저지를 했습니다. 이때 몇 시간 버티다가 물러났습니다. 왜 그때 물러납니까? 밤샘을 하더라도 그때 끝장을 내야 되죠. 더구나 체포영장에 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비록 그때 이의 신청을 윤석열 측이 하기는 했지만 그게 기각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물러났는데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이의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은 그런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해가지고 깔끔하게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수처는 자신만만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먼저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되었으니까 체포영장을 집행을 거부하면은 그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좀 경찰력을 상당히 강화해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만약 지금부터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라고 경고를 하고 경찰력을 상당히 준비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저는 경호처는 물러났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누가 저항을 하겠습니까? 저항할 법적 논리가 사라진 뒤입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비겁하게도 이 공수처가 갑자기 체포 영장 집행은 경찰에 맡기겠다 해가지고 경찰에 그것도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금까지는 경찰이 주체가 아니라 공수처 검사가 영장 집행을 할 때 따라가서 보조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경찰이 알아서 하라고 해가지고 넘기려 했더니 경찰이 이거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해가지고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사실상 거부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지휘 공무는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공수처가 지휘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 해가지고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7시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면서 집행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문을 접수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공수처와 서로 통화도 했고 협의도 어느 정도 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공수처와의 공조본 체제 유지는 합의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수처라면서 이번 일로 공조본 체제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대요. 자, 그런데 경찰이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도 이해하는 것으로 안다고 관계자가 말했는데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조항에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과거 검사가 경찰 소속 일반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있을 때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경찰 소속 수사관에게 집행지휘를 할 수 있었고 검찰 소속 검찰 수사관에게도 집행지휘를 할 수 있었지만은 수사지휘권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재에는 형사 81조가 말하는 검사가 사법경찰인 검찰 수사관에게만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사법경찰관은 경찰만 있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검찰 소속 수사관에 대해서는 집행지휘를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지휘할 수 있으나 일반 경찰에 대해서는 집행지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으로 딱 이렇게 들이댔습니다. 즉 공수처 논리대로 형사소송법 제81조를 근거로 한다면 공수처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인 공수처 수사관을 지휘해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찰에 대한 공수처 검사의 체포영장 지휘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상당히 저는 설득력이 있는 반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이 관계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과거 생각대로 하고 있다. 이거는 현재로는 경찰이 우리가 뭐 하청받아서 체포할 거냐 하는 그런 감정적 차원의 반응이 아니라 상당히 법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공수처의 비겁한 행동으로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된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 기도가 실패했으면 하야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야도 하지 않고 이제 탄핵 소추 당하는 길을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프로세스를 기다려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직 대통령이 될 경우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를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심은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공수처가 서두르면서 하다가 실력도 없는 사람이 서두르고 실력도 없는 수사기관이 과욕을 부리려다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주도가 되고 경찰이 도와줘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못하겠으면 차라리 이 수사에서 손을 떼든지 자진해서 무슨
조직을 해산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비겁한 공직자의 전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버틴다고 뭐가 될 일입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체포영장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게 구속영장 아니잖아요. 가서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천명을 하고, 그 다음에 48시간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맡겨야죠. 그리고 배짱도 없으면은 대명천지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선관위를 장악하는 그런 짓은 왜 합니까? 목숨을 걸 각오가 없으면은 비상계엄령 선포는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을 걸 최소한의 양식도 없다면은 순순히 체포에 응해야 그게 대통령답고 남자다운 것 아닐까요? 감사합니다.